이번 시간은 테마 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장사법에서도 거의 해마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 토지는 면적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유교 사상에 기입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화장보다는 과거에 매장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토가 이제 매장하다 보니까 분묘가 너무 많죠. 그리고 분묘의 존속 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100년, 1000년, 만년 뭐 제한이 없고 면적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묘지를 설치했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묘지를 분묘를 설치했건 간에 면적도 좀 제한 주고 존속기간도 제한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이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은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설치하는 묘지와 분묘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도 없었고 존속기간도 제한이 없었는데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하는 묘지 분묘만 면적도 제한이 있고 존속기간 도 제한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1번 사설 묘지 설치 등에 대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사설 묘지라는 것은 사인이 설치한 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테마 61번 장사 등에 관한 법인데요. 줄여서는 장사법이라고 할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즉 사망을 했을 때 이 사망은 시신이 되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장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장한다는 것은 시신을 땅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고요. 화장한다는 것은 시신을 불에 태워서 장례 지내는 것을 화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장을 했으면 먼저 매장을 하고 매장하고 나서 매장 후 30일 이내에 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시신을 화장을 하려면 화장하기 전에 먼저 이 화장하겠다라고 시장 등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을 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화장하려면 땅은 필요 없고 그냥 불에 태우는 거니까 매장할 때만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매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묘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분묘를 설치할 때 아무 때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분묘 설치한다는 것은 요거죠. 이렇게 봉분이 있고 밑에 시신을 이렇게 딱 안장시켜 놓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분묘 설치라는 건데, 분묘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땅을 조성해. 요 땅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는 묘지라고 합니다. 이 묘지는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를 우리는 공설묘지라고 합니다. 공설묘지. 근데 국가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설치하는 묘지가 있어요. 이를 사설묘지라고 합니다. 이 사설묘지는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가지로. 일단 이 묘지하면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만 조성하는 것을 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묘하면은 시신이 있는 것을 분묘, 시신은 없고 나중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만 조성하는 것을 묘지라고 한다는 개념부터 알아두시고, 사인 설치하는 묘지를 사설묘지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가정 묘지, 그 다음에 종중 묘지, 종중 묘지를 문중 묘지라고도 합니다. 문중 묘지, 그 밖에 이제 법인 묘지, 이렇게 네 가지 묘지가 있게 됩니다. 개인 묘지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신 한 명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거나 또는 합장만 하기 위해서 땅을 조성한 구역을 개인 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묘지는 나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본인과 배우자와 자식, 즉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본인, 배우자, 자식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조성하는 것을 가족 묘지라고 하고, 종중, 문중 묘지란 종중원, 문중원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땅을 미리 조성한 것을 종중, 문중 묘지라고 하고,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조성한 건데 이때 법인은 재단 법인만을 말합니다. 재단 법인만 묘지를 설치할 수 있지 사단 법인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조성하는 것을 법인 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제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사설묘지 면적, 사설묘지 설치 면적 등의 제한 보겠습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중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단 법인, 즉 법인 묘지는 재단 법인을 말하는데요. 법인 묘지는, 즉 재단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단지 법인 묘지만 오히려 커야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이유가 법인 묘지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보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묘지는 오히려 면적이 커야만 된다는 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양가를 보면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개인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 그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인 묘지 설치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가를 2번 가족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요 세 가지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하기 전에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면적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종중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개인 묘지는 먼저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설치했다라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 나머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설치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차이점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를 설치한 것은 이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묘지를 미리 설치한 거예요. 땅만 조성한 거예요. 드디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을 매장이라고 하고 매장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분묘 설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분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번 분묘 설치 제한, 1번 매장의 신고, 매장 합장을 포함해서 매장을 했으면 30일 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신을 매장했으면 시신 매장하고 나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배우자가 또 사망해서 이렇게 합장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합장을 하게 되면 합장도 매장입니다. 합장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또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를 보면 분묘 일기 및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전유 면적은 개인 묘지 안에다가 이 개인 묘지 안에다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30제곱미터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합장하더라도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 묘지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했을 때, 즉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 묘지 내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 일기 및 그 시설물의 면적은, 즉 상석, 비석을 합쳐서 면적은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합장하더라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 설치 기간입니다. 자, 개인 묘지 안에다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건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건 이 분묘를 설치했으면 30년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날로부터 30년만 존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묘 설치 기간은 1번 30년으로 한다. 2번 설치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그렇지만 설치 기간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시장들은 1회 하나요 30년간 당의 설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다만 5년 이상 30년 미만 범위 내에서 설치 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는 있다. 즉 한 번 설치했으면 30년 되면은 이 분묘를 개장해서 시신을 화장 납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했을 땐 한 번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이 연장 기간은 30년이 더 연장된다 그래요. 그럼 최초의 설치 기간부터 해서 총 몇 년까지 60년간만 연장하더라도 60년간 존속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연장 기간은 1회 한해서 30년이 연장될 수 있는데 다만 5년 이상
30년 미만 요 범위 안에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단축되어 있지는 않고 단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설치 기간이 딱 만료되면 60년이 된 거죠. 그러면 설치 기간 만료되고 나서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분묘를 설치한 분묘를 철거해야 됩니다. 분묘를 철거하죠. 분묘를 철거한다는 것은 봉분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이 나오겠죠. 6월은 화장 납골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자연장지 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지. 이 장지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매장하는 방법도 있죠. 화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근데 화장을 하려면 화장하기 전에 미리 화장하겠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고서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하면 뭐가 나와요? 화장하게 되면 이제 골분이 나오겠죠. 뼈가루. 이 골분을 땅에 묻는 것을 우리는 장지라고 해요. 그래서 골분을 땅에 묻는 것을 장지라고 하는데 국가가 설치하는 그러한 골분을 묻는 지역을 공설장지라고 하고 사인이 설치하는 장지를 사설장지 또는 사설자연장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아닌 사인도 사설자연장지를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지라는 것은 나중에 시신을 화장하여 골분이 나오면 이 골분을 땅에 묻기 위해서 땅을 조성한 지역을 장지라고 합니다. 이 장지도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장지도 첫 번째는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종중 또는 문중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장지가 있는데요. 법인 자연장지, 이때 종교장지도 포함된다. 종교자연장지 포함돼서 이렇게 네 가지로 장지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럼 개인 자연장지는 나중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시신을 화장을 하면 골분이 나오는데 골분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땅만 조성한 구역을 개인 자연장지인데 시인 한 명의 시신을 골분을 묻기 위해서 조성한 구역을 개인 자연장지라고 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먼저 조성합니다. 개인 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조성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자연장지 요거는 나중에 본인 배우자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화장해서 이 골분을 땅에 묻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한 구역을 가족자연장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족자연장지는 조성을 하려는 자라면 조성을 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종중 문중 자연장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하려는 사람은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법인 자연장지와 종교 자연장지는 요거는 조성을 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외워두시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을 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신고하는 것이고 가족 자연장지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되고 종교장지와 법인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이 정도는 꼭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합니다. 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